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장이 요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한 번에 뭐 베팅 이런 식으로 썼겠지만 이제는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도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두 가지고요. LG화학과 LG전자입니다. 뒤에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펀드 자금 이탈이 가장 큽니다. 이제 대부분 국내 상위에 유명했던 메리츠 코리아나 뭐 신영밸류, 한국밸류, 신영 그 고배당 이런 국내 유명한 펀드들이 대부분 자금이 많이 이탈됐어요. 그래서 증시 하락의 악순환이고 증시 하락을 펀드 자금이 매도가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는 종목을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또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그걸 대비하는 외국인 자금이 먼저 또 이탈되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92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 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모로 증시의 흐름은 나쁜 모습인데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까지가 바닥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또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업종별로 괜찮은 업종들은 수급이 엇갈리거나 흐름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증시의 그 기업 실적이 오늘로써 다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나올 것들은 다 나왔고 새롭게 2분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실적 부분은 펀더멘탈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지금 전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트럼프가 경고를 한 와중에 오늘은 또 사소한 내용을 조율 중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시진핑과는 또 이 관계 얘기 많이 하죠. 관계가 특별하다 하면서 약간 또 특유의 그 밀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시진핑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중국의 입장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내용들이 어쨌든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워낙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증권사별로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에서도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가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세 가지,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각각의 그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변수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보다는 첫 번째는 미중 협상이 6월 이제 회동을 하죠. G20, G2. 그래서 G2가 일단 만나는 6월 회동에서 그 전에 타결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 고위급 회담 그렇게 많이 해도 어떤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고요. 중국이 지금 많이 기분이 나빠요.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시나리오를 대비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책으로 맞불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안화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의견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사실은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있죠.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뭐 오너 리스크, 주식 같으면 오너 리스크, 아니면 국가적 리스크가 또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르게 정치적인 이슈가 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강대강 대결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결로 주가 폭락, 미국 S&P도 많이 빠졌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하여튼 사실은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치적 이슈가 주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말로 싸움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는 말로 풀어질 수 있는 또 의외로 한 번 화해하고 한 번
또 좋게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관계가 좋아지는 게 이 정치적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가장 크지만 확률적으로도 가장 크지 않나.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이 334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주는 특징이 의외로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현재 달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의외로 잘 풀린다고 하면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쉽잖아요. 달러가 이만큼 비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사실은 정말 희망사항이긴 한데 또 가능성이 있는 희망사항이죠. 2200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지금 이슈를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또 트럼프가 트윗을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합의할 것. 훌륭한 합의여야 한다고 지금 방금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당을 해요. 그리고 타격 있는 빰 달래기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외국 농민의 시간. 그래서 지금 대두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지금 뭐 먹거리 돼지한테 먹거리 부분, 사료 같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사료주랑 그 다음에 샘표, 식용유, 뭐 대두로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뒤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 관세로 1년 내 철강 산업을 제거한다. 그래서 철강 산업 부분도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종목이나 업종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 중국에다가 워낙 많이 수출했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빠졌었죠. 무역 전쟁 하면서 달러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이 빠졌어요, 농산물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서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자국의 부를 위해서는 아주 우리와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좀 쉬었지만 사실은 큰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었어요. 유로화가 일부 하락하는 모습, 당연히 달러는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월 이후에 일단 증시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고, 중국도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면역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격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3천까지 빠지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3천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처럼 위안화가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환율 방어를 못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시나리오로 아주 강대강이 부딪혀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에는 중국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미국이 달래주어야 명분도 살고 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 일단 유독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00까지 터치하게 되면 사실은 그 DLB 1200을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ELS처럼 1200을 넘어갔을 경우에 나가웃 콜이라고 해서 1200을 넘어갔을 때 손실은 아니지만 이익을 크게 반납해야 되는 그 구조화된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1200을 한번 찍고 올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시장의 얘기가 또 있어요.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지만 사실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는데, 일단 인위적으로 옛날에 ELS, 종목형 ELS 낙인 치기 위해서 아시죠? 40%까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그런 ELS 구조 때문에 안 내려와도 되는 거를 굳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빠뜨린 다음에 ELS를 이자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이슈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달러가 1200을 넘어가게 되면 또 증권사가 돈 버는 구조로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와는 다르게 달러 행보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가 사실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만 된다고 하면 이 달러가 많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부분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타이밍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가기 힘들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르고
어느 정도까지 주식이 더 밀릴지 타이밍 싸움인데 그거를 알기는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주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도 박스권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박스권 이탈, 이 이탈에 주는 의미는 작년 급락했을 때 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주는 침 말씀드렸죠. 제가 요때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 주는 부분들이 일단 증시에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타이밍,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IT 반도체 주 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조금 업종이나 종목 고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코스닥으로 뭐 2%가 올라왔지만 돈 버는 업종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오늘 정규 시장 선물은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로서 10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또 1포인트 빠지면서 또 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 보이시죠?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내일 또 걱정됩니다. 요게 내일 가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6시에 끝나기 때문에 5시인가 하여튼 5시 또는 6시에 끝나는데 우리나라 시장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장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개인만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최근 5일 영업일만 해도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과 완전 다른 행보. 좀 조심스러울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자꾸 빠지니까 이 증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물타기라고 생각하는데 물타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일단 거의 바닥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타이밍 잡는 게 아주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다가 또 장이 빠질 때 아마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서 웃긴 게 장이 오를 때는 돈을 못 버시고 장이 빠질 때는 더 많이 손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현금화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게 안 되신다면 인버스 하시는 전략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다행히도 건설업종이고요. 다행히도 화학업종입니다. 오늘 제가 화학업종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나 철강 쪽에 뭐 눈에 띄는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전기가스나 통신업 그다음에 유통, 서비스업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약간 순환매 타이밍이 오면서 이걸로 돈 벌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다 이쪽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 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은행이나 음식료품 그다음에 섬유의복은 지금 완전 외국인들 이제 무덤이 됐습니다. 이제 개인들 무덤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일단 우리 익숙하죠. 인버스 레버리지를 아주 거의 상위에 올려놓을 만큼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업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이 보시면은 기관이 뭐 좀 트렌드를 찾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동안 저와 같이 봤던 그런 종목이나 내용들은 찾기 힘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뭐 비슷한 업종을 계속해서 저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가 아주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카카오, 한진칼, LG전자는 제가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본 겁니다. LG전자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SDI, SK텔레콤도 있었는데 일단 보시도록 하고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의무감에 한번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인버스예요. 우리가 인버스를 강조했던 시점이 정확히 여기부터입니다. 매일매일 강조드렸었어요. 왜냐하면 4월 18일이거든요. 아마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4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은 4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 것 같고요. 현금화를 못하기 때문에 인버스를 하라. 이 내용은 앞으로 저와 방송을 주식을 하지 않으셔더라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하락세에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할 수 없잖아요.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가면 내 종목을 팔고 다른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금의 잔고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없어요. 개인들이 90%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 투자 전략을 이제 제가 별표를 쳐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이제 다음 또 하락장이 오면 인버스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하락장이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이 제가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LG화학이 33만원, 저희 이제 증권 불문율 같은 또 LG화학에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부터 방송하면서 이때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봤었거든요. 33만원 밑으로는 그냥 묻지마 매수입니다. 정말 불문율이에요. 33만원이 또 왔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33만원 찍고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삼성물산은 12만원에 무조건 매도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그건 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33만원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LG화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정말 희한하게 이런 징크스가 잘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고, 개인의 매수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이제 기관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33만원을 또 방어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차화정이 대표적인 경기 흐름 주잖아요. 경기를 많이 타는 또 업종인데 지금 사실상 경기가 좋다고 보기에는 힘든데 이제 수급적인 정말 기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33만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일봉상으로는 완전 무너졌어요. 200의 선이 무너지면서 주의해야 된다 했을 때 요 121선까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래를 내줬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200의 선을 계속해서 지켜줘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봉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차트를 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 파란 선이 2000, 그 다음에 2020선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 그 다음에 2000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느냐 2020에 사느냐 사실 이게 고민이긴 한데 조금씩은 과감하게 베팅할 필요도 있어요. 2020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정확히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금만 했던 부분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갔던 게 LG화학과 LG전자입니다. 권유는 알아서 그 투자의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현금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타이밍이 됐다 싶어서 LG전자도 보세요. 200일선과 121선의 이제 위험입니다. 정확히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돌아 나오는 거 보고 LG전자 펀더멘탈이 괜찮거든요. LG멘탈이 고가 정책을 펴면서 매출 구조가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핸드폰 쪽에 사업을 대폭 축소시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차트 기술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거래량도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외국인들 거래 자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박스 안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목도 한번 제가 특집으로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때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트상에 DPC 단타로 추천드렸던 이후에 하루도 못 오르고 계속 빠졌었어요. 이제 단타로 아마 또 물리친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타이밍에 또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의 선이 이렇게 무서워요. 200의 선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켜준다는 것은 또 조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고점에 사긴 했는데 뭐 잘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오늘 사는데 하필이면 고점에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저도 제가 보는 뷰가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이 장이 빠지면서 또 현금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도망간 건 아닌데 아마 현금화 하기는 많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종목을 사실은 제가 조금 바꾸긴 했어요. 그렇지만 또 갑자기 바꾸면은 이게 또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오늘자로 가져왔고요. 5일 전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 토탈로 보면은 거의 보합 아니면 약간 한 마이너스 3, 4%일 것 같긴 한데 기존 전통적으로 오늘 IT 반도체 특히나 5G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고요.
증시가 완전 돌아섰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타이밍이 왔었잖아요. 아까 보시게 되면.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종목을 보시면 오늘은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 에코마케팅도 많이 올라왔는데 티가 안 나고, 파라다이스는 오늘 증권사에서 하향 레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또 하향 레포트가 나왔던 종목이 또 하나 있는데, YG 플러스도 하향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올라갔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GS건설이 아닐까 싶어요. 건설업종이 일단 조금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도 있고, 외국인 수주, 뭐 그런 외국 그 수주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 둘씩 이제 계속해서 좀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증시가 방언해줬어요. 특히나 GS건설은 정말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주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력 매수 추천입니다. 제가 정말 매수 추천드렸다가 욕을 하도 많이 먹었지만, 오른 거는 칭찬 안 해주시고 빠진 것만 또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LB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중에서도 제2의 신라젠,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빠졌던 시기 말고요. 셀트리온도 중요한 시점에서 반등해주면서 다른 바이오와는 다르게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월 말로 갈수록 펀더멘탈이 살아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탈 지켜보다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도 정말 나스미디어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200선, 기존 200선 위로 올라가서 놀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그 다음에 광고업종 자체가 돌아 나오는 모습, 그리고 2분기는 또 전통적으로 강세다 하면서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더불어서 세 개 같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심이고요. 카카오 저도 12만 7천원에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플러스로 돌아와서 조심조심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은 게 많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서비스 업종 다 올라올 때 카카오만 못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이슈도 있고 합병 이슈도 있고 해서 카카오가 13만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영상 TNS가 많이 빠졌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저를 원망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또 빠져요. 2차전지 뭐 사실은 회사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하는 회사는 아닌데 2차전지 수급이 전반적으로 많이 밀려 있었어요. 장이 빠진 것 대비해서는 뭐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에서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보 2차전지 대표 대장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7%씩 올랐거든요. 첨보는 9%나 올랐는데 얘는 사실은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첨보가 영향을 받으면서 명성 TNS도 반등해줬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좋을 거예요. 얘는 펀드에서 워낙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펀드에서 아주 큰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또 그런 타이밍들이 비중 실어주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지금은 일단 몸을 사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저가가 또 있으니까 저가 오면 다시 한번 또 투자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증시 지금 거의 한 7%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 하락했다고 보기 조금 힘듭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크링도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메커스 관련해서 이 200에서는 이만큼 중요해요. 메커스도 우리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다가 반납했지만 다시 200에선에서 서치하는 모습, 이것만 잘 봐도 사실은 판단하기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 비메모리랑 5G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물산이 10만 4천원에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빠졌어요. 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 올라오는 거 보고 희망을 조금 가지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9만 5천원, 그 다음에 10만원 요 사이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베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베팅이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샘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샘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샘표랑 샘표식품,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조 해표 요 종목들 최근 급등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정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물렸어요. 이게 워낙 또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대도 안 한 걸로 많이 엮어가지고 또 했는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 대두 차트를 보면서 추천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재료 값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했는데 소이빈이 대두거든요. 대두 가지고 저 해표, 사조 해표, 그다음에 샘표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요 이틀 동안 반등한 게 방금 맨 앞에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이 농장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틀 동안 아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테마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테마성으로 지금 2, 3일 동안 엄청 변동성이 컸거든요. 이런 차트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탈출입니다. 정말 잘 매도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 부분에서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르고 난 다음에 올라서 엄청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 계속 오를 것 같은 그 마음을 잘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를 것 같거든요. 일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올랐다 싶으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갑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했더니 약간 어지러움.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나 손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음에 잘 대비하셔가지고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방송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